네, 이번 시간은 취업 때문에 또 스펙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잠 못 이루고 있는 취업 준비생, 지금 이 시간에 또 눈이 벌겋게 토끼 눈처럼 굴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첫 방송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 10회 정도는 한 것 같은. 네, 훌륭한 예. 상담을 해주셨던 그렇습니다. 분이신데요. 취업 보객기의 김도윤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제 교회 친구랑 좀 많이 닮아서요. 예,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친구를 보는 것 같아서. 예. 집사님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예, 자, 그리고 2부에 도우미 이남기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갈수록 머리에 펌이 더 짙어지는 것 아, 같아요.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도깨비 같아지네요, 이제. 그런 말씀은 하는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네. 자, 코치님 예. 이제 곧 졸업 시즌이라서 아직 취업 못한 친구들은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그렇죠. 아닐 예, 텐데요. 요즘 학생들 상담 많죠? 네, 뭐 확실히 그 학기 중 하고요. 그러니까 방학 때하고 내담자 수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방학 때는 각자 할 일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라서요. 내담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공시 때문에 이제 급박하게 서류 준비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방학 때문에 더 편하신데 네. 이 연구원분들이나 더 임직원분들은 바빠지겠어요.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좀 맞습니다. 고생을 해주시고요.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어떤 사연 갖고 오셨는지 저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사연인데요. 네. 뭐 일반적일 수도 있죠. 뭐 진로 상담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진로 설정이 아직 안 돼서 졸업 자체를 좀 유예한 좀 특이한. 요거 저희가 하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네, 예. 일단 그러면 예. 오늘 이 사연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그래요, 이남기 이남기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바로 읽어주시죠. 네, 읽어보시죠. 사연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예. 네. 오늘 사연은 이 진로 선택에 대한 막연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네. 이제 며칠 뒤에 졸업을 했어야 하는 취준생의 얘기입니다. 네. 진로 선택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졸업을 유예를 했고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인천 소재 땡땡대학교 전기과 졸업 예정이고요. 학점은 4.0에 전공 관련 자격증은 다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배부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인적성 합격을 하고 거의 면접 날짜도 받았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왜요? 이 선배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회사에 1년이라도 넘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없어서 더 고민입니다. 제가 해야 하는 건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키니까 했던 거지 제가 생각해보고 이게 방향을 주제군요. 선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할 때라 생각해서 꼭 답을 찾고 취업을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막연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저희가 이게 시체 말로 한심한 분은 아니세요. 굉장히 할 건 다 하셨고 네. 뭐 학점 4.0에 아니, 삼성하고 현대차 인적성 합격하고 면접까지 갔을 그러니까요. 정도면 제가 볼 땐 땡땡대학교가 인하대학교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일단 뭐 인천대학교 아니면 인하대학교인데 좋은 대학교 같고 이 친구인데 인적성 합격하고 안 갔다는 건 이 갔다는 친구 좀 거는 이건 너무 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연이 제가 딱 한 달 전에 상담했던 내담자 사연입니다. 네,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나요? 그 첫 상담부터 2시간 가까이 되게 길게 상담을 2시간 했는데요. 하셨어요? 예. 근데 이 학생이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자체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키시는 대로.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시간 하셨으면은 저 뭘 할지 몰라요 한 분한테 2시간을 얘기했으면 뭔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를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예.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저도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코치님이 예. 뭐뭐 하셨었어요? 뭐 저는 이제 뭐 경제부 기자 쪽 기자 하셨고요. 했었고요. 네. 어쩐지 기자 느낌이 좀 납니다. 예. 그리고요 또. 네, 그리고 뭐 강사 오래 했고요. 원래 전공 건축이라서 어쩐지 건축 글 잘 연구소 쓰시고 쪽. 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잘하실 그쵸. 수가 없었군요. 네, 뭐. 예.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되게 얼굴에 미소가 되게 뭐 이렇게 창피하시는 번지면서. 느낌인데 네. 예, 어쨌든 네. 시작 나 하던 거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 네, 뭐. 그러니까요. 근데 잠깐 제 자랑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네. 하고 싶은 게 뭔지. 근데 네. 참 좋은 건 뭐냐면 착실하게 본인이 해야 될 것들은 꾸준히 성실하게 해왔던 데에 비해서 네. 아예 고민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이거 해라 하면 이거 열심히 했고 선생님 이거 해라 하면 열심히 했고 그래서 스펙 자체는 4.0이라고 저는 4.2입니다.
4점 2예요? 예, 예. 대단하네. 진짜 스펙은 정말 완벽합니다. 0.1을 깠네요 또. 겸손한 친구인데요. 예. 네. 근데 제가 뭐 처음에 제시했던 방법 자체는 그 진로 고민이 너무 막연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객관화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객관화한다. 객관화한다. 이게 어떤 방법인가요? 예. 이게 뭐 주관식 문제보다는 사실은 객관식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수월하죠. 그래서 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요. 네. 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몇 개의 직업이 있는지? 그때 예. 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수백 개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일반적인 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도 수십 개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 제가 한 친구와 조사해 본 최근에 나온 숫자만 974개였었거든요. 한 친구 얘기했던 게. 네, 예. 저는 이게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 친구가 해온 숙제에 974개의 직업이 있었고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냐 물어봤더니 뭐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채용 공고들을 보면서 직업 분류를 쭉 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냈던 숙제는 뭐냐 하면 그 많은 리스트들 974개 중에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주변에서 그리고 너의 가족들이 추천하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네.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추려보라고 과제를 거기에 내주었습니다. 이제 회사원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좀 추려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개에서 30개 정도 출연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는 했고 제가 이걸 꼭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걸 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네. 예, 입사한 다음에 후회하면 너무는 안 되니까 그 사전에 고민을 해보자라는 부분이었고요. 예, 두 번째 방법을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거꾸로 했습니다. 974개 중에 너가 정말 하기 싫은 것 그리고 주변에서 극구 말리는 부분들 직업들을 쭉 지워 나가고 네. 10개가 남을 때까지 이제 964개를 다 지우는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처음에 20, 30개 선택했던 부분과 다 지우고 남은 10개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지우는 거가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뭔가 좀 필터링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또 학생들에게는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또 막연하게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분들은 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그래요. 새롭게 또 자신이 뭘 좋아하고 또 뭘 원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막연한 진로 고민을 가진 학생들한테 결정적으로 뭐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이겠죠. 네, 뭐 네. 짚어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이게 본인 생각으로 치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본인을 가장 잘 아는 분의 인터뷰를 추가로 숙제를 인터뷰요? 내주었습니다. 예. 인터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성공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박수 쳐줄 수 있는 5명을 추리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부모님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 뭐 애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5명이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뭔지 추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3개에서 5개 정도의 직업을 쭉 추천을 해주고 네. 그 부분이 이제 5사람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던 10가지 정도의 이제 중복되는 직업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하라고 시키셨어요? 이 친구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혼자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제안을 해준 거고요. 네.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인하대학교 학생인데 그 인하대학교의 가장 큰 특성 중에 땡땡이 이나 하나가 그 인하대학교는 졸업한 선배분들이 후배에 대한 마음이 되게 애틋합니다. 예, 그래서 그 후배들이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서 그 동문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문회 가면 뭐 어떤 게 좋아요? 네. 본인이 했던 근데 저는 예전에 동문회 가보면은 선배들이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셔갖고 끝나고 나면 이제 자괴감 그분들 느끼나요? 자랑하신 거하고 이제 명함 한 30장 저한테 남는 건 없는 그런 게 기억이 나긴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동문회 모임을 가라고 한 게 아니라요. 그 동문회 사무실을 가라고 했거든요. 사무실에. 네, 그렇게 되면 자기 전공 선배들이 어떤 직무, 어떤 회사에 가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한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연락하는 게 솔직히 네. 그 이제 동문회 명단이 있으니까 저 후배입니다. 저 찾아뵙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 드리는 방법은 제가 다 해본 거거든요. 해보셨어요? 네, 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가고 싶은 기업 100개를 쭉 해서요. 그때가 IMF였었거든요. 제 나이가 나오네요. 아이고. 아니 약간 저건 좀 더 있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IMF 때였어서 제가 졸업했을 때에 그 졸업 전에 취업한 학생이 40명 중에 3명이었었거든요. 오.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한 명 들어갔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100개의 리스트를 뽑아놓고요. 야. 예,
100개를 하나하나 자소서를 들고 다 찾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성경을 보면 두드려라 뭐 열릴 그렇죠. 것이다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두드리신 거네요. 쉼 없이. 그러니까 네. 그거를 다른 친구들은 안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발품만 팔면 되는 건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전화를 했을 때 그 선배들의 어떤 뭐 좋은 호의를 베푸신다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네. 좀 바쁘신 와중에 좀 이렇게 거절을 하신다면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고. 근데 네.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그 당시에는. 아니 물론 예, 그 중에서 앉아서 차 마시는 데가 딱 3군데였거든요. 어. 예, 97군데 거절 그리고 딱 3군데 중에 한 군데 취업을 했었던 아. 거였고요. 거기가 혹시 그 경제부 아닙니다. 저는 쪽인가요? 전공이 건축이어서요. 건축 사무실. 건축 쪽으로. 그것도 그 기자 전에 그것도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은 많이 거 하셨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는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얻어냈겠죠? 네, 어떤 맞습니다. 답을 얻어냈나요? 그 동문 사무실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전공 교수님을 찾아가게끔 했고요. 네. 그 교수님이 추천해 주시는 선배를 만나서 직접 밥도 같이 먹으면서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료를 찾아서 뭘 더 그러니까 직무적성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무를 더 팔아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이런 건 약간 좀 익사이팅한 느낌도 들고 긴장도 되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렇게 또 어렵진 않잖아요. 이남규 아나운서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멘붕이 오겠죠. 아니, 우린 또 솔직히 네. 아나운서 직구는 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연락을 해보고 싶지만 이분이 과연 우리 연락을 받아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저희 선배 중에 한 분도 손석희 사장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당시 이제 MBC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메일로 드렸었는데 이메일로? 연락을 받아주셔갖고 식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실 때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좀 객관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어렵지만 학생들이 두드린다면 네. 상당히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요. 자소서에 쓸거리가 생깁니다. 아, 맞아요. 아 나의 이야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민혁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 맞아요. 현직자를 찾아가서 해봐라. 일단 문을 두드려봐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복붙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남한테 네. 베낄 수 있는 개념도 아니고 나만의 스토리가 스토리를 되기 만들 수 때문에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예. 시간이 들기는 하겠지만 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정말 특이한 접근인 것 같고요.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지만 또 결과에 대한 또 상담자들의 만족도는 그만큼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좀 거부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10명 추천하면 한 2명 정도가 실천을 하거든요. 앞에서는 내라고 하지만 이제 네. 실제적으로 하는 친구 중에서는 네, 그러니까 2명 정도가 하고요. 과제를 제출하는 사람은 1명 정도. 네. 근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을 경우에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들은 다 뭐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 여태까지는 시키는 것만 해왔는데 내가 스스로 내 길을 찾아보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이렇게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만족도가 높나요? 우선 실제로. 그러니까 6개월, 1년 그 첫 직장에서 6개월 버티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 퍼센트가 이제 60에서 70% 정도밖에 그게 안 왜 되는데. 그런가요? 그 본인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코치님도 네. 여기저기 많이 옮겨다니셨는데 그게 왜 그랬어요? 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거겠구나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요. 이게 기대를 가지고 무너지는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일이 아닌 아니었다. 거죠. 그런데 선배를 만나고 나면 그 부분이 명확해지니까 어쨌든 들을 수 자기 있으니까. 근속이. 네, 맞습니다. 허상이 좀 깨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었던 허상을 또 깨는 데 있어서도 그 급에서 네. 가지 않더라도 그런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고민 학생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요. 네. 그 고민 학생처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다. 이런 대략 예. 네. 멘붕 상태. 멘붕 상태 이런 친구들이 많나요? 학생들은 늘 멘붕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겠죠. 상담하는 사람의 멘붕인 상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인 4학년이 다 되어서 저 이제 졸업을 앞뒀는데 전공이 안 맞아요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큰 멘붕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정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입사 서류를 써봐야겠다라고 오는데 이게 또 멘붕인 상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처럼 이 친구는 그나마 또 스펙이라도 있었는데 네. 스펙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 그런 친구들 뭐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네. 참 당황스럽겠네요. 네. 예. 게다가 가장 큰 당황은 내일까지 써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많은 예. 거를. 그런 것까지 제가 좀 대충 얘기하는 걸로 네,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도윤 코치님에게 도움을 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좀 다른 경로가 뭐가 있을지 이남규 아나운서가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이제 직업을 분류해서 선택해야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이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 워크넷 사이트가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네. 워크넷 사이트를 보시면 구인 구직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 키워드와 조건별로 직업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생이라면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도 함께 있으니까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거나 이런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끝으로 예. 네, 신청 방법도 잠깐 들어볼까요? 알려주시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도 받고 있지만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의 네네. 고민도 함께 받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02-397-7984 전화번호도 외웠네요. 여기로 전화를 해주시면 이야. 네. 저희가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진로를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한번 예전에 지원해 또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이 연락 주신 적도 있었는데 네, 맞아요.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코치님, 이 친구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실질적인 한마디 좀 해주시죠. 좋은 한마디. 네, 그 상담하면 할수록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살면서 정답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가장 큰 정답은요, 내가 해봤느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 남들이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게 맞는 게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요. 네,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이도윤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도윤 아, 코치. 네, 네. 죄송합니다. 김도윤 코치님 성희롱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직업방송